안녕하세요. 저는 스프링 부트 동작 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패처 서블릿에 대해 발표하게 된 최빈입니다. 먼저 스프링 부트 동작 원리의 바탕이 되는 MVC 패턴을 살펴보고 디스패처 서블릿의 개념과 동작 과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VC 패턴입니다. MVC 패턴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디자인으로 여기서 MVC는 각각 모델, 뷰, 컨트롤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플리케이션을 MVC 3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각 구성 요소에게 고유한 역할을 부여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시각적 요소나 그 이면에서 실행되는 비즈니스 로직을 서로 영향 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영역을 자세히 보면 먼저 모델은 데이터를 다루는 역할을 하며 컨트롤러에서 실행한 로직의 결과를 담아서 뷰에게 보내기 위한 존재입니다. 뷰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레이아웃과 화면을 처리하게 되는데, 즉 컨트롤러로 처리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뷰와 뒷단의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하는 역할로 요청을 받으면 이에 맞는 비즈니스 로직을 돌린 후 결과를 모델에 담아 뷰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컨트롤러는 모델과 뷰 중간에서 변경을 통지 및 모니터링하며 해당 변경 이벤트를 처리하는 반면 모델과 뷰는 다른 구성 요소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MVC 디자인 패턴을 자바 코드로 구현하여 스프링이 제공한 웹 모듈이 바로 스프링 MVC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대표적인 모듈인 스프링 MVC는 사용자의 다양한 HTTP 리퀘스트를 처리하고 단순한 텍스트 형식의 응답부터 REST 형식의 응답은 물론 뷰를 표시하는 HTML을 리턴하는 응답까지 다양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 속 아키텍처를 보시면 여기서 보라색 부분만 저희가 구현을 하면 되는데요. 이처럼 스프링 MVC는 MVC 각각에 대한 역할 분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서도 스프링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디스패처 서블릿은 스프링 MVC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스패처 서블릿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서블릿은 무엇일까요? 사실 지난주 퍼비톡의 마지막 파트에서 서블릿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서블릿은 자바를 사용하여 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 동적 웹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처리하는 자바 클래스입니다. HTML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응답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서블릿을 사용하려면 웹.xml이나 코드를 작성하여 직접 등록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오른쪽 코드는 웹.xml에 디스패처 서블릿을 선언하고 URI로 요청 경로를 매핑한 방법입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디스패치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디스패처 서블릿은 HTTP 프로토콜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을 가장 먼저 받아 적합한 컨트롤러에 위임해주는 프론트 컨트롤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떠한 요청이 들어오면 통캣과 같은 서블릿 컨테이너가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 모든 요청을 프론트 컨트롤러인 디스패처 서블릿이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공통적인 작업을 먼저 처리한 후에 해당 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컨트롤러를 찾아서 작업을 위임합니다. 또한 디스패처 서블릿은 HTTP 서블릿을 상속하는데요. 자세한 상속 구조는 오른쪽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론트 컨트롤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프론트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주로 서블릿 컨테이너의 제일 앞에서 서버로 들어오는 클라이언트의 모든 요청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컨트롤러로서 MVC 구조에서 함께 사용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프론트 컨트롤러가 도입되기 전에는 REST API를 구현할 때 한 개의 URL에 한 개의 서블릿이 매핑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복되는 소스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프론트 컨트롤러가 도입된 이후에는 공통의 로직에 대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프론트 컨트롤러인 디스패처 서블릿의 등장함에 따라 서블릿을 등록하는 웹.xml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서블릿을 URL 매핑을 위해 웹.xml을 모두 등록해줘야 했지만 디스패처 서블릿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을 핸들링해주고 공통 작업을 처리하면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컨트롤러를 구현하기만 하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알아서 적합한 컨트롤러로 위임을 해주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정적 자원과 동적 자원을 따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이 요청을 처리할 컨트롤러를 먼저 찾고 요청에 대한 컨트롤러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설정된 자원 경로를 통해 자원을 탐색합니다. 이렇게 영역을 분리하면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추후에 확장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패처 서블릿의 자세한 동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크게 8가지 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1번부터 살펴보면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디스패처 서블릿은 가장 먼저 요청을 받는 프론트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왼쪽 사진과 같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온 요청이 웹 컨텍스트에서 필터들을 지나 스프링 컨텍스트로 들어오게 되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은 요청을 처리할 컨트롤러를 찾고 해당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어느 컨트롤러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식별해야 하는데 해당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핸들러 매핑입니다. 과거에는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구현 후 컨트롤러를 작성하는 등 컨트롤러의 구형 방식이 정말 다양한데요. 이에 따라서 스프링은 핸들러 매핑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런 다양한 컨트롤러 구현 방법에 맞게 요청을 처리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오늘날 흔한 컨트롤러 어노테이션과 리퀘스트 매핑 관련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매핑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컨트롤러가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지 식별한 이후에는 컨트롤러로 요청을 위임해야 하는데 디스패처 서블릿은 컨트롤러로 요청을 직접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핸들러 어댑터를 통해 위임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하였듯 컨트롤러의 구현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작성되는 컨트롤러에 대응하기 위해 스프링은 핸들러 어댑터라는 어댑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어댑터 패턴을 적용함으로써 컨트롤러의 구현 방식에 상관없이 요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핸들러 어댑터가 컨트롤러로 요청을 위임한 전후에 공통적인 전후 처리 과정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터셉터들을 포함해 요청 시에 리퀘스트 파람, 리퀘스트 바디 등을 처리하기 위한 아규먼트 리솔버들과 응답 시에 리스폰스 엔티티의 바디를 제이슨으로 직렬하는 등의 처리를 하는 리턴 밸류 핸들러 등이 이곳에서 처리됩니다. 아규먼트 리솔버 등을 통해 파라미터가 준비되면 리플렉션을 이용해 컨트롤러로 요청을 위임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리플렉션이란 구체적인 클래스 타입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클래스의 메서드, 타입, 변수들에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바 API를 말합니다. 이제 요청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컨트롤러는 서비스를 호출하고 개발자가 작성한 비즈니스 로직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로직이 처리된 후에는 컨트롤러가 반환값을 반환합니다. 응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리스폰스 엔티티를 반환하게 되고 응답 페이지를 보여주는 경우라면 스트링으로 뷰의 이름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분리하여 개발하는 상황에서는 주로 리스폰스 엔티티를 반환합니다.
핸들러 어댑터는 컨트롤러부터 받은 응답을 응답 처리기인 리턴 밸류 핸들러가 후처리한 후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돌려줍니다. 만약 컨트롤러가 리스폰스 엔티티를 반환하면 HTTP 엔티티 메소드 프로세서가 메시지 컨버터를 사용해 응답 객체를 직렬화하고 응답 상태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만약 컨트롤러가 뷰 이름을 반환하면 뷰 리솔버를 통해 뷰를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패처 서블릿을 통해 반환되는 응답은 다시 필터들을 거쳐 클라이언트에게 반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디스패처 서블릿의 동작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발표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고 핵심 부분만 설명드린 것이니 훨씬 복잡한 실제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코드를 분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오늘은 스프링 MVC에서 디스패처 서블릿은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요청을 처리할 컨트롤러를 찾아서 위임하고 그 결과를 받아온다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